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구 경선은 원래대로 6명이서 그냥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주호영 의원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선에 참여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지 그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도 확인하고 진중하게 결정하겠다. 저는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전원이 9명 전원이 경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만약에 또다시 배제한다면 저는 대구 시민들의, 대구 유권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조현삼 부원장.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선거운동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더라고요. 우비를 입고 비가 왔나 봐요, 대구에. 근데 우비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더라고요. 물론 빨간색 우비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세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흰색 옷을 착용하기도 했죠. 이미 컷오프가 된 상황이고 지금 아마 주호영 의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의 영향을 한번 지켜보고자 했을 텐데 기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의 재심 청구도 확정 기각이 되었죠. 더 이상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붉은색 옷을 입을 필요는 없고 흰색 옷을 입으면서 사실상 흰색 옷이라는 게 무소속 출마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계속해서 비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고집을 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를 하면서 국회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식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마 당 지도부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출마를 할 것처럼 그런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보궐선거로 낙점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6명의 전현직 의원들과 이 경쟁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6명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민주당 후보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 나올 것이고 무소속에다가 뭐 개혁신당 뭐 등등해서 나오면 뭐 4파전, 5파전도 지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신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유부단하거든요. 만약에 무소속 출마 생각이 있었으면은 가처분 신청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치고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용되면 경선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경선해놓고 무소속 출마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됐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출마의 명분과 동력이 확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신청했을 때부터 무소속은 좀 어렵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멈 3파전 아니면 4파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 1대1로 붙어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1대2, 1대3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로 그 국민의힘은 대구마저도 민주당에게 넘겨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구도를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짠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시민 경선을 통해 선택을 받겠다. 시민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다음 장 주세요. 예, 여론조사 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주호영 의원까지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37.5, 15.0, 추경호 20%, 4.8, 6.8 이런 등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상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선 참여도 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죠. 물론 컷오프는 또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니까 전국도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었을 것 같으나 내용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인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매우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거칠고 오래 가면 갈수록 유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구 시민분들이 마지막에는 기호 2번을 찍어주셨을 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어떻게 보면 이 단결하지 못하고 친윤, 전륜 이런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을 가중하지만 그 애정이란 걸 무시할 수 없고 김부겸 전 총리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는 끝에는 반드시 결집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경우의 수가 펼쳐지더라도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룰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당연히 형성이 될 겁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대구 시민 분들 중에서도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에 다소 실망하셨더라도 민주당을 찍으러 안 나오시면 그게 민주당의 표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대구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민주당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문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이겨도 통 크게 불출마해야 돼. 그 가처분이 이미 기각이 됐으니까 그건 옛날 얘기지만 박성훈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늘 당에서 무소속 출마 생각하는 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제발 무소속으로 안 나와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잡음과 불협화음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친이 친박계의 공천 학살, 공천 갈등이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부 논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 대구 시장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잡음은 이 공간위 결정의 어떤 그 합리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희 공관위에서는 6인 경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 포함된 그 6인들 위주로 이렇게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팎으로 이제 컷오프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제일 많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많은 거거든요. 저 발언도 보시면 다 주호영 또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들 뿐이에요. 지금 우리 6인 경선에 포함되신 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런 분들 다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공간위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결집, 이념적인 결집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후보가 김부겸 이제 전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대구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념적인 결집이 가장 이렇게 이념적인 결집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 같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나의 어떤 그 학교 친구 같고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치적인 결집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인 경선, 8인 경선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떻게 보면 무소속 출마론 또 친이 친박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과연 우리 당의 지금 대구시장 경선이 어떤 그 시기를 많이 놓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그 내부 혼란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땐 이정현 위원장이 친박 출신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이 출신이다 보니까 과거 친이 친박 앙금 때문에 이렇게 컷오프가 발생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박정화 의원의 분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영하 의원은 친박이 지금 어딨냐. 당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꼽혔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하면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자, 두 사람 회동할까? 이 여부 굉장히 관심인데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은 아직 안 잡혔지만 만나긴 해야죠. 경험은 생생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어야 그래도 시정의 영속성이라든가 뭐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 자, 오늘 홍준표 전 지사가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겠다. 더 이상 진영 논리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수욕 정의 풍부지라는 말을 홍준표 전 지사가 SNS에 올렸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조용히 하고 있고 싶지만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홍준표 전 시장은 스스로 막 이렇게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시는 건 좋은데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 대구시장 만약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대구시장 했을 뿐인데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가? 저 정도 되면요. 방임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마음속으로야 김부겸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정당에 대한 그게 예의가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그 홍준표 시장을 한번 만나 뵙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도 지금 또 더 만나기까지 하면 그럼 일이 더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안팎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전국 지금 16개 시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대구가 됐다는 현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